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런 인사 많이 주고받는데요. 올해는 유난히 그 의미가 더하는 것 같습니다. 1년 전 오늘 많은 분이 기억하실 텐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전국은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성탄절에도 시민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문을 들고 윤석열 퇴진을 외쳤죠. 당시 시민들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모여 캐럴을 개사해 부르며 올해와는 사뭇 다른 성탄절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징글벨 대신 탄핵벨 울려라를 부르고 펠리스 나비다드 대신 탄핵이 다비다를 외쳤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특검이 그들의 죄를 캐묻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만큼 밀려드는 수도권.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7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면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잘 나가는 비즈니스 모빌 대박, 잘 달리는 엔진 오일 모빌 대박, 엔진 보호 안전 운전 모빌 대박, 대형 트럭 엔진 오일 모빌 대박, 하와 대박 성능 대박 모빌 대박. 12월 2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준비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내년 1월 청송 얼음골에서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이 열립니다. 잠시 후 청송군 문화경제과 김민찬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봅니다. 안형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에도 어김없이 오늘 함께 하는데요. 네, 성탄절을 맞아서 안동과 성탄절 그리고 법률 3가지 모두 관련 있는 주제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성탄절이어서 좀 이게 어려웠습니다. 네. 성탄절인데 뭐 법적인 좀 이상한 문제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데 우리 방송은 뭐 흔히 보는 중앙 정치나 중앙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 지역과 밀접한 이야기를 어떤 우리 지역의 관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주제 선정이 어려웠는데요. 고심의 결과 1979년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 사건을 오늘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회 사건. 전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무슨 일인 거죠? 예,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당시에 이제 영양군하고 그 농협에서 시마바라라는 시감자를 이제 보급 판매를 했던 거죠. 종자가 좋아서 소득이 증대된다고 당시 설명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영양군의 청기면 농민들이 이를 밭에 심었는데 싹이 제대로 나지 않는 등 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농사를 망쳤던 겁니다. 네. 이때 가톨릭 농민의 임원, 정확히 설명하면 가톨릭 농민의 안동교구연합회 청기 분회장이었던 이제 그 오원춘 농민이 네. 피해 농과 함께 청기면 감자 피해 보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당국을 상대로 탄원하고 이렇게 여러 노력을 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내게 네. 됩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농민들에게 소식도 전하고 강연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요.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오원춘 씨가 갑자기 실종이 됩니다. 오, 실종이요. 예, 그 5월 달이면은 그것도 가장 이제 바쁜 농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또 네. 보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오. 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한 20여일이 지난 6월 13일 날 이제 오원춘 씨가 영양 본당의 정의욱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가 기관원들에게 피랍되어서 포항시와 울릉군 지역으로 끌려다니면서 모진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게 이르는데요. 그 당국의 미운털이 박혔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을 이제 증언을 접하고 이런 상황까지 일어났는데 사실 당시에 유신 정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일 교회가 이 저항에 함께 나설 경우에는 유신 정권의 전방위적인 탄압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톨릭 교회는 이 불의 앞에 침묵하기보다는 함께 저항하기로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천주교 안동교구 신부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짓밟힘 농민운동이라는 문건을 제작했고 또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조직을 통해서 7월 17일 날 전국 이 사건을 폭로했던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는데요. 네. 이후에 경찰은 한 9월 초경에 당시에 긴급조치 9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어떤 걸 발령한 그건데요. 긴급조치 9호에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법관의 영장 없이도 체포 구속 압수수색 이런 게 되도록 한 좀 초유의 어떤 그런 초헌법적 이제 법률 내지 조치 내용 그런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네. 어떤 신부 또 오원춘 등을 구속했던 거죠. 허위 사실 유포로 해서요. 어허. 그렇게 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흑색 선전하고 이렇게 각종의 탄압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런 탄압에 교회는 굴복하기보다는 서로 힘을 모아서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이 안동교구 목송동 주교자 성당에서 이제 당시 안동 교구장이었던 두봉 주교님, 서울대 교구장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을 비롯한 120여 명의 사제, 600여 명의 가톨릭 농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회를 열었는데요. 지금 안동교구 목성동 주교자 성당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도 안동에 있는 그 목성동 성당을 말합니다. 거기 성심유치원이 있는 거기 이른바 종교타운 내에 있는 그쪽을 말하거든요. 네. 시청 근처에 있는 바로 거기에서 이런 시국 기도가 열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목성동 성당이 그렇게 참 역사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이제 그때 그 시국 기도회 때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은 정부의 농민운동 산업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언덕에 있었습니다. 안동 성당이. 그래서 스피커 볼륨을 최대한 올리면은 소리가 멀리 퍼지는데, 그날 안동 시민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추기경님 강론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도회가 끝난 후에 참가자들이 성당에서 나와서 안동시청 분수대까지 구속작 석방과 농민운동 탄압 중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안동 최초 가도 촛불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뭔가 정권의 눈엣가시가 됐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두봉주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올해 선종하신 고 두봉주교님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님이셨고요. 그래서 평생을 이제 안동교구와 가톨릭 그리고 약자들 위해서 평생을 바친 헌신한 그분이 바로 맞고요. 네. 그리고 좀 전 말씀드린 김수환 주기경님은 사제 서풍을 받고
처음 이제 안동 성당 주임 신부로 이제 사제직을 시작한 인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동이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유교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가톨릭적인 정신도 굉장히 강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진행이 이제 그 한편 당국에서 수사를 받고 하는 동안 오원춘 씨는 극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당사자 오원춘 씨는 당시 변호인들에게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법정 검찰 신문에서는 말끝을 흐리거나 다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변론을 맡았던 고 항인철 변호사가 오 씨가 이제 자꾸 법정에서 다른 소리를 한다 하면 너무 속상해서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만취 대취해서 울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런 진술이 좀 오락가락 측면이 그렇게 이제 고문이나 위협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긴급조치 구호 위반의 사건으로 인해 오원춘 농민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네. 10월 26일 11.6 사건으로 긴급조치 해제되면서 1979년 12월 8일 석방이 되었고요. 2005년에는 민주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정권이 참 뭐랄까요, 졸렬한 식으로 압박을 하는데요. 네. 좀 전 말씀드린 그 두봉주교님을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서 국외로 추방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어허. 그래서 그 제가 취재를 하고 자료를 찾다가 네.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은 기술을 발견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참 김수환 추기경님의 생생한 진술이라서 한번 경청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회에 천주교 민주화 운동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안동 교구장 두봉주교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외무부 장관을 교황청에 파견해 외국 선교사의 정치 간섭을 문제 삼아 추방 의사를 전달했다. 마침 두봉주교님은 교황청에 안동 교구장직 사임서를 제출해 놓고 재가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두봉주교님은 교구장직 취임, 즉 1969년 전부터 외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구 자리 기반을 닫고 10년 후 물러나겠다는 말씀을 공공연히 하셨다. 교황청은 사임서 수락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사임 수락은 자칫 한국 정부의 추방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봉주교님도 그 점을 염려하고 계셨다. 교황님은 의견을 좀 더 폭넓게 듣고자 나와 윤공희 대주교님을 로마로 부르셨다. 그 자리에서 이제 추기경님께서 김수환 주님께서 지금 사임서를 추리하시면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의 두봉주교 추방에 협력하는 셈이 됩니다. 사임서를 발리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했고 결국 두봉주교님은 교구장직을 더 수행하신 후에 1990년 교구민의 박수를 받으면서 명예롭게 물러나셨다. 바티칸은 유신 독재 정권에 맞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한국 교회의 외로운 투쟁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이제 그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정말 세세하게 적혀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과 그리고 교계의 자랑스러운 역사인데요. 네. 이 빛과 소금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점을 보면서 교회 자체의 안위나 재정 상황을 걱정하는 이거는 교회의 역할이 아니고 가난하고 탄압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대하고 함께 행동에 나서야 된다는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그런 기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걸맞는 우리 지역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요. 저희는 새해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MBC 라디오. 6시 22분 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세계의 산악인들이 청송군을 찾습니다. 바로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내년 1월 10일부터 청송군 얼음골에서 2016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열립니다. 청송군 문화경제과 김민찬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 1월 10일부터 2016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막을 올립니다. 벌써 15년 넘게 이어져 온 청송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인데 이번 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2016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내년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청송군 주황산면 얼음골 일원에서 열립니다. 네. 이 대회는 2011년부터 15년 넘게 이어져 온 청송의 대표적인 국제 겨울 스포츠 행사로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전 세계 정상급 아이스클라이머들이 청송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18개국 150여 명의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참가해 자연빙벽의 절경을 배경으로 한 월드컵 경기장에서 난이도 경기와 속도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청송이 한겨울 세계 스포츠의 첫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대회 슬로건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주민 참여와 상생인데 이전 대회들과 비교했을 때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호흡하길래 전면에 내걸었나요? 올해 대회에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상생 구조를 보다 단단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대회를 통해 주민 참여의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역할을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경기 운영 보조와 현장 안내뿐만 아니라 경기장 청소 인력이나 통역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도 가능한 한 지역 내 인재를 우선 활용하려고 노력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한 해 첫 시작을 하고 지역 경제를 부양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청송군은 지난 봄 경북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정말 큰 피해를 입었는데 큰 위기 이후에 열리는 첫 국제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하는 것 같아요. 이번 대회 기획할 때도
이런 일련의 회복의 메시지가 반영이 됐을까요? 이번 대회는 지난 봄 산불이라는 큰 어려움 이후 첫 열리는 국제대회라는 점에서 저희에게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네. 아이스 클라이밍은 한계를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스포츠인 만큼 이번 대회 전반의 도전과 극복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빙벽을 한 칸 한 칸 오르는 선수들의 모습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있는 청송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를 바랬고, 이 대회가 우리 청송군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마음이 분명히 잘 전달되리라 생각하고요. 청송이 2011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해오면서 국제 산악 스포츠의 메카라 불리는데 유독 이 전 세계 선수들이 청송 얼음골 경기장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 매력 이런 게 어떤 걸까요? 네. 아이스 클라이밍만을 위해 조성된 전용 경기장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청송 경기장은 아이스 클라이밍 종목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등급의 대회인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만큼 시설과 자연 조건이 모두 검증이 되었어요. 네. 이런 이유로 청송군은 해외 선수들 사이에서도 세계 4대 아이스 클라이밍 도시 중 하나로 언급될 만큼 국제적인 위상을 갖고 있어요. 무엇보다 얼음 빙벽과 경기장이 인위적이지 않게 어우러져 있어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이스 클라이밍이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경기가 리드 경기와 스피드 경기가 있던데 이 두 경기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실까요? 아이스 클라이밍은 처음 관람하신 분들도 충분히 몰입하며 즐기실 수 있는 스포츠예요. 네. 특히 리드 경기는 선수가 다음 동작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계산을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매 순간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관람객도 함께 숨을 고르고 환호하며 선수와 함께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스피드 경기는 출발과 동시에 위로 치고 올라가는 방식이라 짧은 시간 안에 작은 실수 하나에 승부가 갈려서 굉장히 박진감이 넘칩니다. 천천히 보는 재미와 순식간에 몰아치는 긴장감 두 가지를 모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사전 정보 없이 높게 오르는 리드 경기와 속도를 겨루는 스피드 경기 이렇게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빙벽을 오르는 극한 스포츠다 보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관람객과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하고 계신가요? 동절기 스포츠 대회인 만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먼저 현장 인력을 촘촘히 준비했어요. 경기장에는 선수 안전 요원, 구조 요원, 의료 인력을 구역별로 충분히 배치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에는 빙벽과 경기 구조물, 고정 장비 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했고요. 관람객은 선수구역과 완전히 분리된 동선으로 안내해서 혼잡이나 접촉 사고가 없도록 통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응급처치와 후송 차량 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즉각 대처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요. 유관기관과도 연락체계를 잘 유지해서 만약의 상황에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와 관람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인력, 기상, 시설, 안전, 비상대응까지 잘 준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번에도 안전관리 조직을 고도화해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많을 텐데 이런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즐길 거리도 많이 마련돼 있다고요? 네, 이번 대회는 가족 단위 관람객도 많이 오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경기 외에도 축하 공연, 청송 농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를 포함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360도 카메라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이 부스에서는 얼음골 빙벽과 겨울 풍경을 360도 영상으로 직접 담아볼 수 있어서
청송 얼음골의 절경을 색다른 방식으로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기를 보지 않더라도 하루 겨울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축하 공연이랑 특별한 체험들이 많으니까요. 주말에 가족 나들이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 들어볼까요? 네, 저희 청송군은 이 대회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국제 스포츠 자산으로 키워나가고자 하는데요. 네. 2030년까지 경기장 환경과 운영 시스템을 충분히 고도화하고 선수, 관람객,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회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특히 내년 2월에는 2030년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 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다면요. 그동안 청송에서 꾸준히 성장의 기회를 쌓아온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에 도전하는 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송은 이제 국내 선수를 넘어 세계적인 아이스 클라이머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청송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이 국내 선수들에게는 세계 무대를 향한 중요한 발판이 되고 국민들께 내년 겨울이 되면 기다려지는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1월 10일부터 청송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이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이 스포츠 경기 즐기러 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청송군 무사경제과 김민찬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처음 뵙죠. 네, 여기서 처음 봬요. 어떻게 직접 나와주실 생각을? 어제 드디어 저희 22대 국회가 정기국회 마무리하고 임시회에서도 3일간의 필리버스터 끝내고 저희가 30일까지는 좀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역의 유권자분들도 좀 만나야 되고 네, 그래서 어제 내려왔고 오늘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좀 편하게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말이라 엄청 바쁘시잖아요. 지역에서 이제 또 일정도 많으시죠? 뭐 공식적인 일정이라기보다는 또 내년 지방선거도 준비해야 되니까 뭐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할 분들도 많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2025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연이어서 선정되면서 국가무수 5관왕을 달성하셨단 말이죠. 네. 어떤 이유로 이렇게나 뽑아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의정활동한 거를 잘 평가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네. 일단 야당일 때 국정감사와 여당 의원일 때 국정감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할 때는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그런데 이번에 여당의 입장이면 문제 제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꼼꼼하게 정책을 제안하는 그 내용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 한순간도 이 의원의 경우는 진짜 30초도 이게 저희한테는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좀 시간을 좀 알뜰하게 잘 활용했고 정책 제안 대시를 좀 성실하게 했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번 국감 기간 동안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 그래도 많은 공감대를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럼 문제 제기한 여러 가지 중에 지금 딱 기억에 남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특히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도 농사 지어봤지만 주변에 걸핏하면 뭐 경운기 사고다, SS기 사고다, 아니면 뭐 예초기에 뭐 튀는 돌에 맞아서 뭐 눈이 다쳤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고요. 농작업 중에 또 사망 사고도 많고요. 이게 실제로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 못지않게 농작업 중에 사망 사고가 작년에만 해도 297명이었어요. 근데 이 숫자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분들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들 중에 사망자가 297명인 거예요. 보험을 안 들은 사람들은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농업인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꺼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농업인 안전과 관련된 그 예방 보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특히나 우리 농업과 농어촌 문제에 대한 지적을 날카롭게 해주셨고요. 그럼 저희가 정치 현안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안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안 받을 수가 없을 상황이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특검에 대한 국민적 그 요구가 높고 그 높은 요구 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특검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게 높으면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미뤄둘 게 아니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정치적 부담감이 있는 거고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정국을 풀어나가는 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저 같아도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건 안 받을 수 없는 거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또 3대 특검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통일교 특검을 받고 그리고 이걸 또 제안하기 위한 뭔가의 하나의 티켓으로 받으려는 거 아니냐 다들 이렇게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실제로 통일교 특검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장시간 그다음에 깊숙하게 금전적으로나 인적으로나 개입이 됐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차 종합특검과는 별개로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그래도 소위 그 21세기 그 세계 그 10대 강국 중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종교의 정치가 휘둘렸어야 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이번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 거죠.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렇군요.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이 이 통일교 관련 특검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자체 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야권의 두 당의 특검 법안에 민중기 특검과 대통령실의 수사 은폐 의혹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민주당에서 받을 이유가 없는 내용 아닌가요? 근데 저는 특검을 특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정쟁으로 이 사안을 몰고 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게 은폐하려고 했던가라고 보면은 사실은 이게 은폐가 아니라 물론 민중기 특검에서 이 사실을 인지를 하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빠르게 공개하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 점이 좀 부족했던 건 좀 아쉽지만 은폐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은 이거잖아요. 돈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특검이 구성되고 특검에서 이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것의 은폐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너무 과도하다. 거기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그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마치 대통령실이 수사 은폐에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려고
너무 야당이 애를 쓰고 있구나. 그리고 네. 이걸 정쟁거리로 삼지 말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수사범이나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국힘 법안에서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고 이 법원 행정처가 추천을 하고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을 하자 이런 방식이고 민주당에서는 그냥 저희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한 명씩 임명하고 거기 추천을 하고 거기서 대통령이 임명하자 이런 건데 네.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드러나는 게 보면은 20대 대선에 깊이 관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윤영호 씨의 증언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20대 대선 과정의 개입 정황 그리고 국힘 전당대회에 지원한 전모가 또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내용 뭐 권성동 의원의 경우 뇌물 사건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을 필두로 한 정치권의 이 뇌물과 관련된 사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근에 드러난 게 국민의힘 시도당의 그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정책 제안을 요구하면서 시도당에 이 후원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천정궁 건축 당시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을 좀 전체 포괄하는 특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야 각각 추천했을 때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받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3자 추천하는 방식을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뭐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통일교 특검을 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한 건 어떤 입장인가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패스트트랙이 결코 패스트하지 않아요. 아하, 이름이 그래요. 패스트여서 저기 올리면 빠른가 이러는데 네. 실제로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최장 330일 걸려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네요. 상임위에 계류되는 게 180일. 네. 거기서 통과돼서 법사위로 넘어가는 게 90일.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본회의에 부의한 후에 60일. 합치면 330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패스트트랙은 어떤 안건을 빨리 처리하자라는 게 아니라 합의가 잘 안 되어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이 불상사는 막자. 네. 그러니 자동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뭐 합의 안 되더라도 부의는 되게 하자라는 취지의 제도가 패스트 트랙이어서 네.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거는 오히려 이거 안 하자는 것과 똑같다. 그러지 말고 일반 상정하자. 상임위가 합의해서 네.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하면 굳이 패트 올리지 않아도 이게 처리되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일반 처리로 하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가운데 내란전환 재판부법이 국회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사실 뭐 위헌 시비가 있다 보니까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까지 수정을 거듭한 걸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사법부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법부 권한 침해 여지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 걸러냈고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부를 두고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부를 두는데 이 재판부가 각각 2개 이상의 재판부를 설치를 해야 거기서 무작위로 재판부가 정해지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개 이상을 하자. 그리고 판사는 3명인데 대등 재판부로 하자. 그다음에 이제 절차에 관한 게 위헌 여지가 있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네. 이 절차를 어떻게 했냐면 판사회의에 많은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네. 각 법원의 판사회의를 열어서 재판부를 몇 개를 둘 것이냐. 이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되는 경우 이 2개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재판부를 몇 개를 둘 거냐, 판사는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둘 것이냐라는 구성 기준을 판사회의에서 정하고 네. 이 정해진 내용을 사무분담위원회로 넘겨서 여기서 판사 배치안을 만든 다음에 이걸 다시 판사회의로 넘겨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보고와 의결을 거치면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많은 권한을 이제는 사법부 자체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되 다시 말하면 판사, 대법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일부의 의견이 아니라 판사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기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헌 시비에서 많이 해소가 됐다 뭐 이렇게 네.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외부에서 개입하는 그러니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했는데 이 추천위원회가 없어지고 네. 판사회의에서 추천을 하는 걸로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지역 이야기 이것도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 추진 발언 이후에 이 행정통합 바람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데요. 사실 뭐 우리 지역은 지난해 본격화되다가 이게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잖아요. 네. 다시 추진될까요? 논의는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요?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전에 권영진 시장, 그다음에 이철우 지사,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수기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도 구성이 됐었고 진행이 되다가 22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홍준표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게 수면 아래로서 그러니까 백지화됐다가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네. 꺼내진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이게 뭐 다시 불 붙이기가 쉬울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그때는 대구 경북의 요구만 가지고 논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 발전 전략으로 5극 3특이라는 정책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 5극이 수도권, 충청권, 뭐 호남권, 강원권, 그다음에 대구 경북권이잖아요. 네. 이렇게 대구 경북권하고 부울경이네요. 강원권은 그 특에 3특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 이러다 보니 전 국가적으로 지역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면 그 논의에서 대구 경북이 비껴나갈 방법은 없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논의를 다시 재개를 하되 어떤 공론화와 수기 과정을 거쳐서 민의를 모아나갈 것인가. 그리고 논의를 하다 보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특히 있겠죠. 북부권의 경우. 네. 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려하는 지점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우려하는 지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가 되어서 저는 이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맞다. 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주민들의 여론, 민심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일주일 뒤면 이제 2026년인데요. 네. 올 한 해 반추해보면 어땠고 또 내년 목표는 뭔지 들어볼까요? 돌이켜보면 올해 정말 일이 많았어요. 많았죠. 거꾸로 가면 제가 초선 의원인데도 예결 소위에 들어가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그다음에 농림부, 해수부, 성평등 가족부의 예산까지를 다 챙겼어야 되고. 네. 그 전으로 가면은 뭐 국감 떠나서 산불 특위를 통해서 법을 특별법 만드는 거, 근데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 전에는 또 대선이 있었고, 그 전엔 또 탄핵이 있어. 그래서 25년 같은 해가 제 평생에 또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일도 많았고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고 보람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이재명 정부도 좀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그 안정된 국정 기조 하에서 무엇보다도 대구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를 주민들하고 좀 많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 일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실 겁니다. 네. 한 해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안동 방송국을 통해서 경북 북부권의 주민들하고 목소리로만이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안동 MBC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새해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